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을 어디까지 이해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공부를 하다 보면 나는 충분히 개념도 다 아는 것 같고, 그 수식도 다 알고, 공식도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 근데 뭐 문제점을 물어보거나 공부법을 물어보면 개념을 이해해라, 공식을 이해해라, 수학을 이해해라. 사실 상당히 뜬구름 잡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게 정말 내가 나 이제 이해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조금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한번 공부를 하실 때 어느 시점까지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방향성을 잡고 그 수준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들어드릴 예는 항상 적용되거나 모든 개념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건 아닌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수학의 특징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수학은 수학을 하는 사람들을 수학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보통 수학자들이 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느낄 때는, 저는 이제 수학자는 아니거든요. 그냥 학생이고, 제가 느낄 때 수학자들은 이게 친절하지 못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뉴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뉴턴은 뭐 이렇게 나무 밑에 있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나서 뭔가를 깨달았죠. 이 사과가 왜 떨어지는지. 그리고 나서 본인의 생각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너무 당연하고 이거를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 어떻게 표현을 하겠냐. 이 현상, 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봐봐. 그러면 완전 이거잖아. 이거 보면 이거 사과가 떨어지는 거 이해할 수 있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너무 오래 전에 얘기니까. 근데 거의 그 수준으로 그냥 논문을 내버린 거죠. 아주 유명한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논문을 냈습니다. 이게 만유인력이라는 거예요. 만유인력은 누구나 들어보셨죠? 질량을 가진 두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이게 지구가 뭐 공전을 하고, 그리고 뭐 블랙홀이 존재하는, 뭐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블랙홀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모든 거에 근간이 되는 힘, 만유인력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불친절해요. 이게 사과가 떨어지는 거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왜 그런지 우리한테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요거 하나 던져주고 간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해야 되는 수준은 뭐냐? 얘를 보면 얘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맞는 말이고 도저히 이 말에 반박할 수 있는 말이 생각이 나지 않는 만큼 이해를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정말 수학을 이해했다 라고 하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예를 조금 가지고 와봤는데, 먼저 하나의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컵이 있어요. 컵에 포도주스를 제가 반 컵 따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100ml의 포도주스를 따랐어요. 그리고 좀 더 큰 텀블러를 가지고 와서 제가 300ml의 포도주스를 또 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큰 양동이를 들고 와서 여기에 600ml의 포도주스를 또 따랐어요. 그러면 이 다 똑같은 포도주스거든요. 그럼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더 큰 그릇에다가 이 세 개를 다 부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1000ml의 포도주스가 있겠죠. 그럼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포도주스의 맛과 이 포도주스의 맛과 이 포도주스의 맛과 이 포도주스의 맛이 다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다를까요? 포도주스 두 개 있는 걸 한 곳에 부었는데, 혹은 포도주스 하나 있던 거를 여기 따르고 여기 따라서 다 같이 먹었는데 그 맛이 다를까요? 당연히 같겠죠. 맛은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수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수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컵의 크기를 정하는 게 좋겠네요.
컵의 크기? 아니구나. 컵의 크기가 아니라 포도주스를 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포도주스는 100ml 당 포도액이 1ml 들어간 거라고 봅시다. 100ml의 포도주스 안에는 1ml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1ml의 포도주스의 액이 있었을 거고, 여기는 3ml가 있었을 거고, 여기는 6ml가 있었을 거고, 여기는 10ml가 있었겠죠. 그러면 금방 제가 한 거를 좀 표현을 해볼게요. 포도액, 즉 이거를 뭐 포도액, 포도 과즙률, 뭐 음료수 밑에 보면 얘는 몇 퍼센트의 포도로 만들어졌다 뭐 그런 게 적혀 있잖아요. 뭐 1%짜리를 사 먹진 않겠지만 1%니까 1%짜리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얘도 1%, 얘도 1%, 얘도 1%, 얘도 1%인 거잖아요. 이 세 개를 다 섞어도 1%. 그러면 요거를 두 배로 늘려도 1%겠죠. 근데 이걸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100분의 1이라는 포도 과즙률은 300분의 3과 같고, 얘는 600분의 6과 같아요. 얘 당연히 1000분의 10과 같은데 얘는 1000분의 10이 아니라 100 더하기 300 더하기 600. 왜냐면 이거 다 부은 거잖아요. 그러면 포도액도 다 더한 만큼 있었겠죠. 이 식이 사실 포도주스라고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 보이시나요? 100ml의 포도주스 맛과 300ml의 포도주스 맛과 600ml의 포도주스 맛은 다 섞은 거랑 똑같다. 그럼 요거를 조금 다르게 써볼게요. A1분의 A2는 B1분의 B2이고, 얘는 C1분의 C2인데 얘는 A1 더하기 B1 더하기 C1, A2 더하기 B2 더하기 C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조금만 더 확장을 해보면 이 두 개를 포도주스 두 개만 섞어도 당연히 같겠죠. 이 두 개만 섞어도 또 당연히 같겠죠. 그러면 혹시 금방 제가 포도주스를 섞은 이 말이 지금은 조금 당연하게 느껴지시나요? 이제 이 식을 내가 외우지 않아도 언제든지 포도주스를 떠올리면서 똑같이 쓸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가비의 리 라고 부릅니다. 얘를 수학 공식으로 외웠다면 이 숫자 자체를 그대로 외우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뭐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A1 더하기 C1, A2 더하기 C2도 저 숫자랑 B1 더하기 B2랑 같아? 라고 물어봤어요. 만약에 이 문제를 가비에리를 외우고 있었다면 이거를 뭐 또 K라는 값으로 잡아서 뭐 C2가 C1K고 B2가 B1K고 A2가 A1K라서 뭐 여기다가 막 넣고 막 난리가 났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저희는 포도주스를 떠올리면 되죠. 이거 포도주스 두 잔 섞은 거와 하나, 당연히 맛이 똑같지, 당연히 맞는 얘기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비에리를 이렇게 이해하는 게 이거에만 쓸 수 있느냐? 아니에요. 사실 가비에리는 정말 활용도가 높은 생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억지로 외우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삼각형 안에 이런 식으로 원을 그릴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뭘 구해볼 거냐면 큰 삼각형을 하나 그려서 이 삼각형의 이 부분에 다시 삼각형을 하나 그릴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이를 1이라고 잡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언가를 계산을 할 건데 이 끝에 있는 삼각형들의 원을 그릴 거고요. 이 원의 넓이를 첫 번째 항 S1, S1, S1 이걸 이렇게 하면 귀찮으니까 요 세 개 합을 S1이라고 할게요. S1은 요 큰 원 세 개의 넓이인 거예요. 넓이.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안에 다시 삼각형을 그려놓고 그 안에 또 원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원이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그러면 여기를 2, 자, S2는 조금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걸 어디까지 반복을 할 거냐? 무한히 반복을 할 거예요. 얘가 거의 보이지도 않고 0으로 갈 때까지. 이런 문제를 무한급수라고 하죠. 뭐 풀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를 뭐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 풀이식을 한번 보면 자, 여기가 길이가 1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60도니까 여기가 루트 3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 안에 있는 길이는 지금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길이가 반이니까 요 길이의 반이 되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이 넓이는 4분의 파이, 이 넓이는 4분의 파이, 이 넓이는 4분의 파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원이 이렇게 되면 길이가 또 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파이 길이의 2배가 넓이, 뭐 이런 것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목적은 그걸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계산 자체도 너무 불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4분의 파이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그래서 얘를 첫째 항, 둘째 항 이렇게 잡아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보면 얘가 첫째 항 빼기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넓이를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한 거는 가비의 리 때문이잖아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이 삼각형, 이 전체 삼각형 안에 작은 삼각형들이 쌓여가면서 이 삼각형을 이렇게 가득 채우는 방향으로, 여기도 이렇게 가득 채우는 방향으로 안에 원을 계속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볼에 포도주스라고 해볼게요. 포도주스가 꽉 차 있는데 얘의 요만큼, 얘의 요만큼, 얘의 요만큼, 얘의 요만큼 이런 식으로 해서 가득 채우는 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비의 리에 의해서 이 전체 삼각형이 가득 찬 부분의 중간 원들의 합은 이 큰 원 하나가 되거든요. 큰 원은 반지름 1이라고 했으니까 파이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요거는 손으로 한번 써보고 가비의 리를 좀 더 받아들여 보면서 한번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보다 보면 이제 이런 무한급수 문제를 봐도 포도주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거, 이 얘기의 시작이 어디였죠? 수학 이해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가비의 리를, 이 공식을 그대로 이렇게 외우는 것 아니라는 거죠. 가비의 리는 그냥 포도주스 합치기구나 라고까지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얘를 정말 이해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오늘은 제가 가비의 리나 뭐 무한급수를 설명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수학을 이해한다라는 게 어디까지 수준인지 이 수준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거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고 개념 공부하시거나 문제를 읽으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